한국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주 APEC 정상회의가 끝난 이후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음식에 폭발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 음식에 관심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 중심에는 뜻밖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와 한식이었죠.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엔비디아 본사 식당을 한국식으로 바꾼 것이었죠. 젠슨 황이 APEC 정상회의 만찬에서 한식을 맛본 뒤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까지 전례 없던 일이었는데요. 젠슨 황은 말했습니다. 그날의 한 끼가 제 회사를 바꿨습니다. 한국의 맛은 솔직했습니다. 숨김이 없었어요. 이상하게 한 번 더 먹고 싶더군요. 그는 그 맛을 한국의 정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정을 엔비디아 본사 식당으로 옮겼습니다. 그가 본 건 단순한 맛이 아니라 한식 속에 숨어있던 정성과 디테일, 한국인들의 섬세한 마음이었죠. 세계 최고 기술 기업 엔비디아와 한국 전통 한식의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 앤더슨입니다. 올해 나이는 42살이에요. 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술 산업과 글로벌 경제를 다루죠. 15년째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현장을 취재했고 화려한 발표회부터 조용한 연구실까지 모두 봤습니다. 그래서인지 어지간한 일에는 놀라지 않아요. 특히 기업인들의 립서비스에는 더욱 그렇죠. 최근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젠슨 황이 한국의 한식 문화를 칭찬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가 갑자기 음식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최근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한식의 질서와 배려의 감탄. 본문에는 그가 만찬장에서 밥상을 보고 놀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반찬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고 식사 전에 서로 인사를 나누며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는 태도가 인상적이었다고 했죠. 솔직히 말하면 기사를 읽으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인공지능 칩을 만드는 회사 수장이 밥상 이야기를 한다니. 분명 외교적 멘트겠거니 싶었죠. 정상회의 자리에서 한국을 지켜 세우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하지만 동료 기자 몇 명이 그 발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걸 보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정말 그가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분위기상 한 말이었을까?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경주로 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가 열린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만찬이 끝난 뒤였지만 취재진에게 개방된 공간이 있었고 저는 그곳에서 며칠간 머물며 관찰했어요. 인천공항에서 경주로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산과 들판이 펼쳐져 있었고 간간히 전통 건물들이 보였죠. 하지만 저는 그런 풍경에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보고 싶은 건 만찬장이었습니다. 첫날 저녁 외신 기자들을 위한 환영 만찬이 마련됐어요. 장소는 경주의 전통 한옥을 개조한 공간이었죠. 들어서자마자 은은한 조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장이 낮았고 나무 기둥이 곳곳에 서 있었어요. 바닥은 따뜻했죠. 낮은 상 위에는 하얀 도자기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밥상을 보는 순간 젠슨 황이 했다는 말이 떠올랐어요. 반찬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다라고. 정말 그랬습니다. 김치, 나물, 구이, 조림, 국밥. 각각의 그릇이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놓여 있었죠. 색깔도 균형이 잡혀 있었어요. 빨강, 초록, 노랑, 갈색. 마치 누군가 신경 써서 설계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연출이라고 생각했어요. 외국 기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무대 같았죠. 전통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거든요. 옆에 앉은 프랑스 기자 필립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거 다 쇼 아니겠어요? 필립은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식사가 시작되기 전 한국 측 관계자 한 명이 간단히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준비한 음식은 경주 지역의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제철 재료를 사용했다고 했죠.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덧붙였어요. 식사 전에 옆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가볍게 인사를 나누라고요. 저는 옆에 앉은 일본 기자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이 이상했어요. 왜 굳이 인사를 나누게 하는 걸까? 형식적인 예절처럼 느껴졌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젠슨 황이 말한 한국식 예절이구나. 하지만 이건 그냥 의례일 뿐이야.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놀랐습니다. 맛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거든요. 은은하고 깔끔했죠. 김치는 매콤했지만 자극적이지 않았고, 나물은 기름지지 않으면서도 풍미가 있었어요. 생선구이는 간이 딱 맞았고, 국물은 따뜻하면서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외신 기자들도 조용히 식사하고 있었어요. 누구 하나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죠.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이게 한국식 분위기인가 싶었어요. 아니면 그냥 이 공간의 분위기가 그렇게 만드는 걸까?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 중간에 한국 스태프 한 명이 다가와 물을 따라줬어요. 그는 허리를 약간 숙이며 말했습니다. 식사 잘하고 계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답했죠. 그 스태프는 미소를 지으며 물러났습니다. 그 모습이 묘하게 기억에 남았어요. 서비스 직원이 아니라 손님을 대하는 태도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것도 교육받은 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한국 관계자 몇 명이 남은 밥을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릇을 한쪽에 모으고 남은 음식을 가지런히 덮어두고 있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움직이더군요. 한 명이 다른 스태프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잠시 바라봤어요. 수저가 부딪히는 소리가 일정했습니다. 마치 그들 사이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분명 연출이야. 외국 기자들 앞에서 보여주려고 일부러 하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필립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저녁 식사가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어요. 그냥 전통 퍼포먼스 아니겠어요? 필립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퍼포먼스 치고는 너무 진지하던데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APC 회의장 근처를 돌아다녔습니다. 조찬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간단한 구성이었지만 여전히 정갈했죠. 김치, 계란찜, 밥하고 국 딱 4가지였는데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독일 기자가 중얼거렸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아침부터 이렇게 먹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가 봐요.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밥을 먹는 속도가 비슷했습니다. 누구 하나 급하게 먹지 않았고 그렇다고 너무 느리지도 않았죠. 마치 암묵적인 규칙이 있는 것 같았어요.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강요하지 않는 분위기. 저는 그게 한국식 예절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조찬이 끝나고 회의장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서 한국 스태프 몇 명이 식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릇을 쌓아 올리면서도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어요.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뭔가 말을 건넸고 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그 장면을 지나치며 생각했습니다. 왜 자꾸 이런 장면이 눈에 들어오는 걸까? 우연일 뿐이야. 오후에는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APC 정상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죠. 저는 뒷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어젯밤 만찬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그 정갈한 밥상, 조용한 식사 분위기, 서로 인사를 나누던 순간, 남은 음식을 정리하던 스태프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젠슨 황의 인터뷰 기사를 다시 검색했어요. 그가 한식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었죠. 기사를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더군요. 한식 밥상을 보고 놀랐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았다. 식사 전에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그게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배려라는 걸 느꼈다.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는 태도도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식의 밥상은 사람을 연결합니다. 저는 화면을 내려다보며 픽 웃었어요. 사람을 연결한다고요? 식사가 그런 힘을 가질 리가 없죠. 이건 분명 외교적 수사일 뿐이에요. 저녁 무렵 숙소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현지인들이 주로 가는 곳이었어요. 메뉴판을 보니 한글만 잔뜩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리키며 하나를 주문했어요. 잠시 후 밥상이 나왔습니다. 또 그 익숙한 구성이었어요. 밥, 국, 반찬 몇 가지. 정갈했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식당 안에는 혼자 온 사람, 둘이 온 사람,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두 조용히 식사하고 있었죠. 옆 테이블에서 한 가족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뭔가 말하고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젓가락을 들었어요. 평화로운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상이겠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러 갔어요. 주인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답했죠. 할머니는 또 한 번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저는 식당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여전히 사람들은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비행기 티켓을 확인했어요. 이틀 후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는 일정이었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젠슨 왕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한식의 질서, 배려, 좋아. 그가 정말 그걸 느꼈을까? 아니면 그냥 외교적 멘트였을까? 저는 스마트폰을 들고 엔비디아 본사 사진을 검색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 있는 본사 건물이 나왔어요. 거대한 유리 건물이었죠. 그 안에는 수천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젠슨 황이 진심이었다면 그 흔적은 그의 회사 안에서 볼 수 있겠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한 건 이틀 뒤였습니다. 경주에서 보낸 시간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정갈한 밥상, 조용한 식사 분위기, 서로 인사를 나누던 사람들. 저는 여전히 그게 연출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어요. 숙소에 짐을 풀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젠슨 황의 인터뷰 내용을 다시 읽었어요. 한국의 밥상은 사람을 연결합니다. 그 문장에 빨간 줄을 그었죠.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연결한다. 식사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엔비디아 본사 취재를 신청했습니다. 홍보팀에 이메일을 보냈죠. 젠슨 황의 한식 관련 발언을 취재하고 싶다고 했어요.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식당 취재는 가능하다고 했죠. 인터뷰는 일정을 조율해봐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이틀 후 저는 엔비디아 본사로 향했습니다. 산호세의 아침은 맑았어요. 햇빛이 따뜻했지만 공기는 차가웠죠. 본사 건물이 멀리서 보였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었어요.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전형적인 실리콘밸리 건물이었어요. 차갑고 정교했죠. 정문을 지나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이 높았어요. 유리벽을 통해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죠. 벽면에는 엔비디아의 제품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픽 카드, 인공지능 칩, 자율주행 시스템, 모두 차갑고 기계적인 이미지들이었어요. 저는 방문증을 받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홍보팀 직원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간단히 인사하며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엔비디아 커먼스라고 불리는 곳이었죠. 2층에 있다고 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직원들과 스쳐 지났습니다. 대부분 조용했어요. 각자의 목적지로 걸어갈 뿐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가 보였어요. 깨끗했죠. 저는 홍보팀 직원을 따라 걸었습니다. 식당 입구가 가까워졌어요. 문 옆에 작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코리안 다이닝 존, 한국식 식사 공간이라는 뜻이었죠.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정말 따로 공간을 만들었구나.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이건 분명 홍보용일 거야. 언론에 보여주려고 만든 쇼룸이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향긋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밥 냄새였습니다. 김이 오르는 국물 냄새도 섞여 있었죠. 저는 안으로 걸어 들어가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식당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테이블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창가 쪽으로는 햇빛이 들어왔죠. 벽면에는 한국 전통 문양이 간결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과하지 않았습니다. 한쪽 코너에 음식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스테인리스 용기에 음식들이 담겨 있었죠. 비빔밥, 불고기, 김치, 미역국.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색깔이 선명했어요. 빨강, 초록, 갈색, 하양. 경주에서 봤던 그 밥상과 비슷한 느낌이었죠. 저는 가까이 다가가 음식을 들여다봤습니다. 신선해 보였어요. 방금 준비한 것 같았죠. 불고기에서 향긋한 냄새가 났습니다. 김치는 빨갛게 익어 있었고 밥은 윤기가 흘렀어요. 이건 단순한 전시용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먹는 음식이었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35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손에는 국자를 들고 있었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오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리사 정이라고 했죠. 이 식당을 책임지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기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점심시간이 곧 시작될 거예요.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후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젊은 직원들이었어요.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사람, 후드티를 입은 사람, 안경을 쓴 사람. 전형적인 실리콘밸리 복장이었죠. 그들은 음식 코너로 다가가 접시를 들었습니다. 저는 한쪽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직원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섰어요. 서두르지 않았죠. 한 명씩 차례대로 음식을 담았습니다. 비빔밥을 담는 사람, 불고기를 담는 사람, 국물을 따르는 사람. 각자 원하는 음식을 가져갔어요. 놀라운 건 그들이 서로 인사를 나눈다는 거였습니다. 한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안녕하세요라고 말했어요. 한국어였습니다. 상대방도 웃으며 안녕하세요라고 답했죠. 자연스러웠어요. 억지스럽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해온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멈춰 섰습니다. 이게 뭐지? 여긴 미국이에요. 실리콘밸리 한복판이죠. 그런데 직원들이 한국어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연출이 아니라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혼자 앉은 사람도 있었지만 둘이나 셋이 함께 앉은 사람도 많았어요. 그들은 밥을 먹으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크게 웃거나 떠들지 않았죠. 차분했어요. 경주에서 봤던 그 분위기와 똑같았습니다. 한 테이블에서 젊은 남자 직원이 옆 사람에게 김치를 권했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상대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치를 접시에 담았어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저는 그 장면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점심 식사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음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있었죠. 이게 젠슨 황이 말한 그 문화인가? 사람을 연결하는 밥상. 리사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주방 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처음엔 저도 놀랐어요. 직원들이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거든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습니다. 왜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리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아마도 여기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아서가 아닐까요? 서로 인사하고 음식을 나누고 함께 먹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묘하게 와닿았거든요. 창가 쪽 빈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어요. 하지만 무엇을 써야 할지 고민스러웠습니다. 직원들의 인사, 음식을 나누는 모습, 조용한 대화.
정갈한 밥상. 모든 게 경주에서 본 풍경과 닮아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접시를 들고 일어나 정리대로 가져갔어요. 누구 하나 음식을 많이 남기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비운 접시가 대부분이었죠. 한 직원이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남은 반찬 가져가실래요? 상대방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작은 용기에 반찬을 나누어 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습관이 되어 있구나. 그때 식당 입구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저도 그쪽을 봤죠. 젠슨 황이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고 편안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직원 몇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그는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오늘 밤 맛있나요?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한 직원이 답했습니다. 네, 오늘 불고기가 정말 좋았어요. 젠슨 황은 고개를 끄덕이며 리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리사와 짧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직원들 반응이 어때요? 리사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매일 이래요. 다들 좋아해요. 젠슨 황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저는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는 연출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식사하고 반응을 확인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 모두 자연스러웠어요. 젠슨 황이 식당을 나가기 전 잠깐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은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테이블 위를 비췄어요. 따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경주의 만찬장, 엔비디아 식당, 직원들의 인사, 젠슨 황의 표정.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리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기사 쓰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진심일까? 아니면 잘 만들어진 기업 문화 프로그램일까? 식당을 나서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가 쪽 유리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비친 식당을 돌아봤어요. 여전히 몇몇 직원들이 남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본 어떤 첨단 기술보다 이 한 끼 식사가 더 복잡하게 느껴졌다. 기술은 이해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주차장에 서서 본사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홍보팀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젠슨 황 인터뷰 일정을 잡고 싶다고 했어요. 그를 직접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왜 이 식탁에 한국의 마음을 놓았는지 알고 싶었어요. 답장이 곧 왔습니다. 내일 오후에 가능하다고 했어요. 저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엔비디아 본사가 보였어요. 저 안에 답이 있을 거예요. 내일이면 알 수 있겠죠. 다음 날 오후 다시 엔비디아 본사로 향했습니다. 인터뷰 약속 시간은 2시였어요. 저는 일부러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로비를 지나 2층으로 올라갔어요. 홍보팀 직원이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의실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큰 창문이 있어 햇빛이 잘 들어왔고 테이블 하나와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어요. 벽면에는 엔비디아 로고가 간결하게 걸려 있었죠. 저는 자리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녹음기를 확인하고 질문 목록을 훑어봤어요. 창밖으로 식당이 보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직원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도 섞여 있었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한 CEO가 식사 문화를 이야기한다니 여전히 믿기 어렵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젠슨 황이 들어왔어요.
검은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죠. 그는 내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로버트 앤더슨 기자님이시죠?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저는 일어나 악수를 받았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젠슨 황은 마주보고 앉았어요. 그는 팔을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당신이 경주 APC 만찬에서 한식을 극찬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게 진심이었나요? 젠슨 황은 미소를 지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다시 말을 이었죠. 그날 밤 저는 한국 전통 밥상을 처음 제대로 봤어요. 작은 그릇들이 조화롭게 놓여 있었고 각각의 반찬이 색깔도 맛도 달랐죠. 하지만 모두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메모를 하며 물었어요. 그게 왜 인상적이었나요? 젠슨 황은 손을 천천히 움직이며 답했습니다. 질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질서가 차갑지 않았어요. 따뜻했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식사 전에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누구도 혼자 먼저 시작하지 않았어요. 모두 함께 숟가락을 들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의 밥상은 음식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요. 저는 펜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이상하게 온기가 있었어요. 이건 립서비스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건 사람을 위한 거였어요. 관계를 위한 거였죠. 모두가 함께 시작하고 함께 끝내는 그 모습이 저에겐 조직을 움직이는 힘 같았습니다. 저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한식 식당을 만드신 건가요? 젠슨 황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우리 직원들이 그 경험을 할 수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함께 식사한다는 것, 서로 인사를 나눈다는 것, 음식을 나눈다는 것. 그게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문화가 되길 바랐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어제 본 식당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던 모습, 김치를 권하던 장면, 조용히 대화를 나누던 테이블. 모두 자연스러웠어요.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직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았나요? 젠슨 황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어 했죠. 미국 회사에서 한국식 예절을 지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공간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왜 좋아하게 됐을까요? 젠슨 황은 웃으며 답했어요. 거기선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실리콘밸리는 빠른 곳이에요. 모두가 효율을 추구하죠. 점심시간도 짧게 먹고 다시 일하러 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니까요. 함께 밥을 먹으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나누는 시간이 필요해요. 한국의 밥상은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식사는 효율이 아니라 관계라는 걸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이 생각보다 깊었거든요. 단순히 한식을 좋아한다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그는 한식 안에 담긴 철학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젠슨 황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상대를 먼저 생각합니다. 어른께 먼저 권하고 끝까지 함께 앉아있죠. 그게 예의라고 배웠지만 사실 그건 배려였어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었죠. 그는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우리 회사에 담고 싶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시작하고 함께 끝내는 문화. 그게 이 식당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그의 말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질서, 배려, 존중. 모두가 함께.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젠슨 황은 일어났습니다. 식당에 한번 가보시죠. 지금쯤이면 점심시간이 끝나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말했어요. 이 회사에는 전 세계에서 온 직원들이 있습니다. 문화도 언어도 다르죠. 하지만 식당에선 모두 같아져요. 함께 밥을 먹으니까요.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직원 몇 명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말했어요. 오늘 국 정말 맛있었어요. 상대방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내일 또 오세요.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멈춰 섰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식당 곳곳에서 흘러나왔어요. 직원들이 서로 지나치며 주고받는 말이었죠. 그 말이 공간을 부드럽게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리사정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젠슨 황을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도 직원들 반응이 좋았어요. 젠슨 황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리사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CEO님이 늘 강조하세요. 밥은 기술보다 사람을 연결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식당 전체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정갈한 테이블, 가지런히 놓인 의자,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모든 게 따뜻했어요. 젠슨 황은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한 테이블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공간이 제일 좋은 건 여기선 최고 경영자도 인턴도 똑같이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서열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이곳의 공기가 증명하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식사했습니다. 음식을 나누고 인사를 나누고 시간을 함께 보냈죠. 젠슨 황은 식당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는 문을 열며 말했어요. 저는 이 공간이 우리 회사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는 조용히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식당을 둘러봤습니다. 테이블 위의 수저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깨끗하게 정리된 식판, 가지런히 쌓인 그릇, 조용히 흘러나오는 음악. 모든 게 질서정연했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았어요.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까? 젠슨 황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의 밥상은 사람을 연결합니다. 이제야 그 말이 이해됐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사 공간이 아니었다. 기술이 아닌 마음으로 설계된 살아있는 철학이었다. 밖을 보니 직원들이 건물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다시 일하러 가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여유로웠습니다. 급하지 않았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걸어갔죠. 저는 식당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뒤를 돌아봤어요. 유리문 너머로 빈 테이블들이 보였습니다. 햇빛이 식판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빛이 따뜻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젠슨 황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시작하고 함께 끝내는 그 모습. 조직을 움직이는 힘. 사람을 연결하는 밥상. 그는 한국 밥상에서 그걸 배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걸 이 회사에 담았죠. 저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엔비디아 본사를 바라봤어요.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는 사람들이 함께 밥을 먹고 있었어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음식을 권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나는 그제서야 이해했다. 그가 말한 질서의 의미를. 그건 규칙이 아니었어요. 배려였습니다. 존중이었죠. 함께하려는 마음이었어요. 한국의 밥상이 가진 힘이었습니다. 귀국 전날 아침 다시 엔비디아 본사로 향했습니다. 비행기표는 저녁 8시였어요. 시간이 조금 남았죠. 마지막으로 식당을 보고 싶었습니다. 취재를 마무리하기 전에 그 공간을 한 번 더 느끼고 싶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막 끝난 오후 1시쯤이었어요. 코리안 다이닝 존에 들어서니 사람들이 대부분 자리를 떠난 뒤였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남아서 천천히 정리하고 있었어요.
빈 접시를 싸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조용히 흘러나오는 음악, 모든 게 고요했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았어요. 햇빛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테이블 위를 비췄습니다. 따뜻했어요. 밥 냄새가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저는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경주 APC 만찬장, 정갈한 밥상, 서로 인사를 나누던 사람들, 엔비디아 식당의 직원들, 젠슨 황의 인터뷰, 리사정의 미소, 모든 장면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지만 손이 멈췄어요. 무엇을 써야 할지 고민스러웠습니다. 한쪽 테이블에서 2명의 직원이 남은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어요. 이거 가져가실래요? 상대방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용기에 반찬을 나누어 담았어요. 자연스러웠습니다.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었죠. 리사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을 천천히 닦으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오늘 떠나시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리사는 잠시 멈춰서서 식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여긴 항상 이래요. 점심이 끝나면 이렇게 고요해지죠. 하지만 내일이면 또 사람들이 와요. 저는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랬나요? 리사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아니요. 처음엔 낯설어 했어요. 한국식 인사도 음식을 나누는 것도. 하지만 이제는 이게 우리 일상이 되었어요. 이건 식당이 아니라 관계의 공간이거든요. 그녀는 다시 주방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관계의 공간.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단순히 밥을 먹는 게 아니었어요. 서로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나눴죠. 창밖을 보니 주차장에 차들이 가지런히 서 있었어요. 사람들은 다시 일하러 갔겠죠. 회의실로, 연구실로, 각자의 자리로. 하지만 점심시간 동안 그들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서로 웃고 이야기를 나눴죠. 젠슨 황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식의 질서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 말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어요. 질서는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배려였어요. 존중이었죠. 함께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수저가 반짝였어요.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저는 그 수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나눈 정의 흔적이었습니다. 정리대 쪽으로 가니 빈 접시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남은 음식은 거의 없었어요. 모두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죠. 한 접시에 밥 한 톨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멈춰 섰어요. 경주에서 봤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스태프들이 남은 밥을 정리하던 모습. 그들이 서로 고맙다고 인사하던 장면.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는 태도. 그게 모두 배려였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이었죠. 벽면에 걸린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직원들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었어요. 웃는 얼굴들이 많았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작은 글귀가 적혀 있었죠. 함께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젠슨 황이 직접 쓴 거라고 했죠. 이 공간을 만들 때 벽에 걸어달라고 했다고요. 저는 이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는 진심이었어요. 직원들이 함께 밥을 먹으며 관계를 만들길 바랐던 거죠. 창가로 돌아가 다시 앉았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어요.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밥 냄새가 희미하게 느껴졌죠. 김치 냄새도 섞여 있었어요. 그 냄새가 편안했습니다. 나는 기술의 발전을 취재하러 왔지만 결국 사람의 온도를 배웠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엔비디아는 세계 최고의 기술 회사입니다. 인공지능 칩을 만들고 미래를 설계하죠. 하지만 젠슨 황은 기술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한식 식당을 만든 것도 그래서였어요. 직원들이 함께 밥을 먹으며 서로를 알아가길 바랐던 거죠. 효율이 아니라 관계를 선택한 겁니다.
빠른 것보다 따뜻한 것을 택한 거예요. 리사가 마지막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움직였어요. 서두르지 않았죠. 한 곳 한 곳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것도 한국의 정신이구나. 끝까지 정성을 다하는 마음. 식당을 나서며 복도를 걸었어요. 햇빛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혼란이 모두 정리됐어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노트를 펼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밥상은 질서이자 배려였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거리가 지나갔어요. 높은 건물들, 바쁜 사람들, 빠르게 달리는 차들. 모든 게 익숙한 풍경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됐거든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샌프란시스코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은 어두웠지만 별이 보였어요. 노트를 무릎 위에 놓고 펜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쓸까 고민했어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젠슨 황의 진심, 엔비디아 식당의 따뜻함, 직원들의 미소, 리사의 정성. 모든 걸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 저는 천천히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갔을 때 나는 단지 형식적인 예절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심의 언어였다. 한국의 밥상은 음식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관계였다. 배려였다. 창밖으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배운 게 많았어요. 한국의 밥상 문화, 젠슨 황의 철학, 엔비디아 식당의 의미. 하지만 가장 큰 배움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심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는지. 기술은 빠르게 세상을 바꾸지만 마음은 세상을 따뜻하게 바꾼다. 젠슨 황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노트를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경주의 만찬장이 떠올랐어요. 정갈한 밥상, 따뜻한 조명, 서로 인사를 나누던 사람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풍경인지. 엔비디아 식당의 모습도 떠올랐어요. 비빔밥을 담는 직원, 김치를 권하던 사람, 함께 웃으며 식사하던 테이블. 그 모든 장면이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마음이 미국까지 이어진 거예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왔죠. 곧 착륙 준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샌프란시스코의 불빛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집에 도착한 건 밤 11시였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책상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켜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죠. 키보드를 두드리며 지난 며칠을 정리했습니다. 경주에서 시작된 의문, 엔비디아 식당에서의 놀람, 젠슨 황의 인터뷰, 그리고 마지막 날의 깨달음. 새벽 3시쯤 기사를 완성했어요. 마지막 문단을 읽으며 잠시 멈췄습니다. 이 기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읽힐까? 그들도 제가 느낀 걸 느낄 수 있을까? 저는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다. 그 문장이 맞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기술도 뛰어나지만 진짜 강점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함께하려는 마음이었죠.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어요. 고요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번 취재는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거예요. 나는 한국을 취재하러 갔다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얼마나 냉정했는지,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경주에서 적은 메모가 있었어요. 연출된 쇼일 뿐.
저는 그 문장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잘못 봤는지. 마지막 페이지에는 오늘 적은 문장이 있었죠.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의 저와 달랐어요.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빠른 게 아니라 따뜻한 거라는 걸. 효율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의 밥상이 제게 가르쳐 준 것들. 그걸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